이야기는 뭐냐면 지구 시스템인데 지구 시스템 잠깐 여기다 할까? 지구 시스템 우리 책에 지구 시스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구 시스템이 뭐냐고 적혀 있냐면 우리 138쪽에 위에서부터 한 10번째 줄 정도에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미술자 태양계 태양계 안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지구와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부 요소를 통틀어서 그냥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지구 안에 들어있는 물, 공기, 땅, 생물 이런 것들 당연히 지구 시스템에 속한다는 얘기고 그 지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누구야? 태양이잖아. 태양도 지구 시스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고 있다. 그러므로 태양이 포함되어 있는 바깥쪽 이 바깥쪽도 지구 시스템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외권이라 불러줍니다. 외권. 자, 지구 시스템은 그래서 기권이 있고 직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 생물권이 있는데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권도 역시 뭐다? 지구 시스템에 속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있고 지구 바깥을 다 전부 다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디가 한정돼 있어? 태양계만. 우리 우주는 태양계 말고 또 다른 외계가 엄청 많죠. 그 전부를 외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태양계의 한정 범위는 어디다? 지구계의 한정 범위는 어디까지다? 태양계까지. 그래서 태양계 안이라는 표현. 요거 나 같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자, 문제입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 낼 것 같아. 지구 시스템이란 지구에 있는 직권, 기권, 수권 이거 4개를 포함해서 지구 바깥쪽 영역 전체를 포함한다. 맞나요? 전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지구 바깥쪽 영역 전체가 외권인가요? 아니니까 지구 바깥쪽 영역에 엄청나게 많은 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만? 태양계까지만이 지구 시스템이야. 전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외권은 지구 바깥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바깥 중에서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것들까지만 외권이라 불러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한정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 같으면 문제 낼 것 같습니다. 그 말 같아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자. 바로 그냥. 자, 그래서 외권은 어디 갔냐? 이게 외권이야? 쭉 봐봐. 지구에 있는 땅, 직권. 지구에 있는 생물, 생물권. 지구에 있는 대기, 기권. 지구에 있는 물, 수권. 그죠? 근데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권이 바깥쪽에 있죠. 지구 바깥쪽이라서 외권이지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랬죠. 태양계가 한정이라는 거야. 5가지를 이제 지구계라고 불러줍니다.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고 불러줍니다. 지구 시스템. 시스템이 개야 영어로 시스템이 우리나라 말로 개입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다른 말로 지구계라 그래. 지구계. 그러니까 지구계 그러면 왠지 지구 안에만 속해 있는 거라고 한정하기 쉽잖아. 아니야. 외권도 지구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알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하기 앞서서 이것이 나와 있어요. 태양계 안에서 중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 생각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태양계 안에서 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하고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지구가 만들어졌다. 태양계 안에서 중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태양도 만들고 행성도 만들었다. 그 얘기야. 중력이 없었으면 태양도 안 만들어지고요. 이 지구도 못 만들어집니다. 뭔가 만들어지려면 뭉쳐져야 될 거 아니야. 뭉치려면 중력으로 뭉쳐야지. 그지? 중력이 없었다면 우리 지구는 탄생하지 않았어. 저 태양도 탄생하지 않았어.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두 번째,
중력 때문에 지구가 태양 근처를 공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갑자기 중력이 사라져.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지구가 공전을 하다가 그대로 그냥 쭉 갑니다. 태양을 벗어나서 쭉 가버려. 태양이 안 당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청 추운 곳으로 쭉 가버리겠죠? 그럼 지구 멸망합니다. 태양이 지구를 적절하게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적절한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중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구에 대기권이 있는 이유도 중력이 잡아주고 있는 거야. 지구에 만약에 중력이 사라진다, 모든 대기, 공기가 다 우주로 가버립니다. 그럼 숨쉬고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지구가 4개의 층으로 분리된 것도 중력 때문이래. 혹시 기억나? 옛날에 그 봤던 영상 중에 지구에 막 운석이 꽝꽝꽝 충돌해서 지구가 불덩어리, 마그마 바다 상태였던 지구를 상상해봐. 그때 지구가 중력이 없다면 마그마 바다 그 상태로 굳어버렸겠죠. 그러면 핵, 내핵, 외핵, 멘틀 이런 지각 이렇게 나눠졌을까? 그때 중력 때문에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뜬 거거든? 중력이 없었다면 무겁다 가볍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야. 지구 내부에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중력 때문에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뜨다 보니까 지구 내부에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됩니까? 중력 때문에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진 것도 역시 누구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렇구나. 중력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구 시스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외권도 지구 시스템 맞다. 지금 어디까지다? 태양계까지다. 하고 중력이 이런 역할들을 했구나라는 것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어디까지 하고 쉴 거냐면은 좀 힘내. 벌써 좀 힘들어 벌써. 수권. 아하. B까지 가야 되는구나. 한 절반 정도로 자를게요. 절반 정도로 잘라서 이 목표를 가지고 자 어디까지 하면 좀 힘들어질까? 직권. 오케이. 직권. 3번. 좋다. 3번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쉴 거니까 봐봐. 집중해 줍시다. 네, 내용이 좀 많아요. 보세요. 일단 기권. 자, 기권은 어디까지냐 먼저 체크하세요. 나와 있지만 문제로 내는 것처럼 내봐야지.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있잖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뭐라고 하는 거야? 대기권 또는 기권이라고 불러줍니다. 다른 말로 대기권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대기권의 높이는 몇 킬로미터쯤 되냐면 몇 킬로미터죠? 1000km입니다. 1000km.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죠? 자, 하늘에다가 한자로 뭘 붙여놨다? 하늘 그죠? 하늘은 1000km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에요. 뇌피셜이야. 그죠? 하늘은 1000km입니다. 1000km. 1000km. 이게 1000km야. 1000. 어떻게 그래요? 1000km입니다. 이걸 대기권이라 하는데 그 대기권은 하나, 둘, 셋, 4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바로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층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름부터 봐봐. 첫 번째 층을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층을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층을 중간권, 마지막을 열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뭐라고? 4개 층 말해봐. 말해봐 빨리. 대류권. 또 두 번째. 첫 번째. 마지막.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혹시 못 외울까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빅뱅의 대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빅뱅의 대성이? 대성이가 좀 머리가 좀 나빠요. 대성이가 있는데
빅뱅 탑 이런 애들, 빅뱅의 탑이나 지드래곤 이런 얘네들은 알지만 대성이라는 멤버가 있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모르죠. 빅뱅의 멤버 중에 대성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트로트 부르는 애 있어요. 대박이 이런 몰라요? 모르는구나. 아무튼 대성이가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빅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10권 정도의 책을 읽고서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나와있죠? 대성 중간 10권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어디냐면은 여기가 80km입니다. 11, 50, 80이 띵띵띵이야. 뭔 소리냐면 전체 1000km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1000km라고 높이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여기가 1000km라고 한다면 1000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100이 이 정도가 100이겠죠. 100이야. 근데 100이 되기 전에 11, 30, 80, 그죠? 50, 80, 11, 50, 80 여기서 층이 나눠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맞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4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아래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층이 분리가 되고 마지막에 80 이상부터 이렇게 10권이 이만하다는 거예요. 10권이. 그러니까 10권의 크기가 80부터 1000까지가 10권이라고. 10권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야. 이 1000km가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잘라져 있는 게 아니라 1000km가 아래쪽에 치중되어 잘라져 있고 나머지 다 10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높이 한 600에서 800, 600km 높이 600km 상공쯤 가면은 지표면에서 굉장히 멀어지잖아. 중력이 거의 없어져. 대기권 전체에서 600, 800까지 올라가면 중력이 거의 사라져. 그래서 여기가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는 궤도야. 또 여기가 우주정거장이 있는 궤도가 여기다. 야, 우주정거장이 우주에 있는 줄 알았지? 아니거든요. 바로 대기권 안에 있는 10권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0권. 1000km를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이미 충분히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존재해요. 그리고 우주정거장도 그리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면 지구 중력에서 완전 벗어나면 따로 어떤 동력이 필요해. 거기 머물러 있기 위한 지구 중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바로 대기권에 존재한다는 거 미리 좀 알고 있읍시다. 우주정거장은 우주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대기권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10권에 있어요. 10권에 우주정거장이 여기 있어요. 자,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진다는 건데 그럼 대부분의 중력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 지표면 근처가 가장 중력이 세겠죠.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중력의 영향으로 대기의 약 99%가 30km 이내에 다 뭉쳐져 있다. 어디야? 여기죠. 대부분의 공기가 30km 이내에 다 여기에 쏠려 있다는 거야. 30을 넘어가면 공기가 거의 없다는 거죠. 희박하다는 겁니다. 10권의 공기 거의 없어요. 10권의 공기 거의 없습니다. 중간권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에 조금 더 있고 대부분 다 대륙권에 다 모든 대기가 다 공기 성분이 다 밑에 있다는 거야. 우린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거지. 대륙권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대기권의 기체 성분에 제일 많은 건 질소가 78%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1%가 산소가 나머지 차지하고 있죠. 질소랑 산소만 합쳐도 몇 프로다? 더해봐. 99%예요. 99%. 그래서 99%가 질소, 산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게 대부분 다 질소, 산소가 다란 얘기야. 나머지 1% 가지고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런 얘기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난리가 나. 이거 다 1% 이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죠? 만약에 질소가 온실기체였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질소가 온실기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인 일입니다. 자, 4개의 층이 분류가 되는 것을 여기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확대. 새로운 기술이죠. 자, 확대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눠졌을까? 왜 4개의 층으로 나눴을까? 왜 4개의 층으로 나눴죠? 뭐가 다르지? 첫 번째 층은 온도가 떨어져요. 올라갈수록. 두 번째 층은 잘 봐.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신기하죠?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잖아. 왜?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갈수록 뜨거워진다고. 여기 두 번째 층.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올라갈수록 또 온도가 쭉 또 떨어져요. 또 어느 순간부터 또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층 하나, 다시 올라가는 층 또 하나, 또 다시 떨어지는 또 층 하나, 마지막 또 올라가는 층 하나, 이렇게 4개의 층을 분류한 거야. 시험 문제. 이게 기권이 4개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뭘 기준으로 잘라놓은 거냐? 이게 시험 문제야. 답은요? 어디 나와 있어? 체크. 바로 위에 있죠? 위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4개의 층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주관식 문제예요. 기권이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냐? 뭘 가지고 분류한 거냐? 높이에 따라 기온의 분포가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4개로 자른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키워드가 뭐야? 높이라는 키워드, 기온 분포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기온의 분포라는 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냐,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말하는 거야. 기온의 분포라는 말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층상 구조가 나눠져 있다. 이거 꼭 쓸 수 있게끔 연습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논리적인 내용이야. 봐봐.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비추고 있으면 어디가 먼저 뜨거워지냐면 지표면이 제일 많이 뜨거워지겠죠. 지표면이 뜨거워져. 지표면이 제일 뜨겁고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추워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하늘 끝에 올라가면 그것도 영하 60도래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빙하가 녹지 않고 있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들이 있잖아. 그게 영하 60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높은 산, 이것 때문에 영하의 온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 온도가 떨어지는 층을 대류권이라고 하면 대류권. 자, 대류권은 왜 이름이 대류권이냐면 잘 생각해봐. 자, 얘는 파란색은 차가운 공기, 빨간색은 무슨 공기? 뜨거운 공기, 그죠? 뜨거운 공기야.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지표면 자체가 뜨거우니까 밑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겠네요. 자, 뜨거운 공기 아래다 그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어때요? 차가워지겠죠? 그쵸? 그럼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는 가만히 있을까? 움직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얘는 위로 막 올라가고, 나 올라갈래! 막 올라가려고 하고요. 차가운 공기는요, 나 내려갈래!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생겨. 공기가 막 흘러. 공기가 움직입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차가운 거 내려오고 뜨거운 거 올라가는 거? 이걸 대류 현상이라 그래.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이라서 이름이 대류권이에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 대류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맞죠?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첫 번째,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공기가 흐르는 거니까 안정적인 거야, 불안한 거야? 공기가 막 움직인다는 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공기가 뭐 되게 불안정해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뭐 난기류 발생하고 막 그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불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난다. 하지만 그 대류가 일어나는 덕분에 뭐가 만들어져? 상승기류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층이 바로 대류권입니다. 여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야? 수증기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수증기는 물방울이잖아. 물방울도 굉장히 무거운 편이야. 물방울도. 그래서 어디에다 깔려있다? 아래쪽에다 깔려있어. 왜?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 때문에 아래에다 깔려있어서 물방울이 존재하는, 즉 수증기가 존재하는 건 아래밖에 없으니까 구름 만들어질 수 있는 곳도 여기밖에 없어요. 구름 만들어지면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겠죠? 즉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유일한 층도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 것도 여기서만 쳐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번개 따위 구경할 수 없고요. 구름 따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기상현상, 구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다 여기서만, 어디까지 올라갔어?
너무 많이 갔다. 쏘리. 구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성층권이니까 구름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야?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두 번째 갈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게 멈춰.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제부터는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이상하다. 왜 온도가 올라갈까? 쌤이 아까 지표면이 뜨거우니까 지표면 근처가 뜨겁고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 그 이유는 이 자식 때문이야. 오존층. 오존층이 무슨 기능을 하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는 걸 흡수를 해요. 자외선. 자외선은 태양에서 오는 어떤 고에너지 광선을 말하는데 자외선을 얘가 흡수하면 잘 봐. 자외선이라는 걸 이 오존층이 흡수하면은 오존층이 뜨거워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오존층이 뜨거워지니까 이 뜨거운 오존층 때문에 그 층의 온도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잘 봐봐. 아래쪽 공기가 그러면 차가운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잖아. 위에 공기는 뜨겁겠네요. 그러면 올라간 뜨거운 공기는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움직이지 않아요. 차가운 공기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그러면 요 성층권이라는 층은 공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공기가 안 움직이는 층이야. 그럼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죠? 굉장히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행기 항로로 이용해요. 비행기 타봤죠? 처음에 비행기 이륙합니다. 우와 올라가. 비행기 막 떨려. 막 떨리면서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가죠. 그때 띵띵띵 뭐야? 안전벨트를 풀으셔도 됩니다. 아싸 화장실 가야지. 이러잖아. 나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를 날아가기 때문이야. 오존층 아래쪽, 오존층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자외선을 지가 견딜 거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오존층 아래, 요 라인을 이용해서 비행기 항로가 여기를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층이니까 공기가 존재하죠. 안정적인 공기층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떨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곳이구나. 오존층이 존재하는구나.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아래쪽은 자외선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자외선 노출되면 피부 암 걸리고 막 그래요. 이 생명체에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지? 생명체한테는 뭐 극악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성층권이야. 자, 이제 더 올라가 볼게. 성층권이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대류현상 일어나지 않죠. 자, 더 올라가면 이제는 성층권에서도 오존층으로부터도 멀어지고요. 지표면에서도 멀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를 중간권이라고 불러줘요. 중간권. 이 중간권은 그래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데 최저 온도까지 떨어져요. 최저 온도까지. 엄청 떨어져요. 몇 도까지? 영하 80도, 90도까지 떨어집니다. 엄청 추운 곳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80을 넘어가면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 복사열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0 이상부터는 온도가 태양 때문에 온도가 쭉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간권도 잠깐 봐봐. 중간권 아래쪽 공기가 뜨거워요. 보이나요? 뜨거워. 올라갈수록 차가워지죠. 위의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죠. 뭐가 일어나? 여기도 대류가 일어나요. 공기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니까. 불안정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없어? 수증기가 없어. 뭐가 안 만들어져? 구름 따위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네. 중간권에 왜 수증기가 없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중력이 약해서. 그죠? 중력이 강한 아래쪽에 모든 수증기가 다 쏠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 자, 다시 아까 탔던 비행기로 돌아가봐. 비행기를 딱 탔어. 비행기가 이제 안정적인 궤도를 날고 있을 때 창문을 열어서 바깥을 내다봅니다. 구름이 어딨죠?
밑에 있어요. 본 적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비행기 그림자가 구름 위에서 막 보이고, 이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맞아요. 구름이 아래에 있단 말이야.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대륙권에 있는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성층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중에도 호기심에 창문을 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뭔가 안개 같은 걸 뚫고 막 올라가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알고 있을 때 모든 구름이 다 밑에 있는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중간권 여기는 구름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절대 구름이 안 보여. 아무리 위를 봐도 구름 따위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공기가 없지는 않아요. 살짝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떨어지고 있는 운석 떨어집니다. 열권은 거의 공기가 없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 통관. 근데 이게 어디서 타기 시작한다? 중간권부터는 얘가 이 마찰 열 때문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성이 관측되는 층이 중간권이야. 유성이 관측되는 거. 유성을 다른 말로 별똥별이라고도 하죠. 별똥별이 관측되는 층이 바로 중간권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층 갈게요. 마지막 층 열권. 열권은 거의 공기가 희박해. 없기 때문에 달과 흡사하다 보면 돼. 첫 번째. 공기가 희박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커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복사열 때문에 밤에는 엄청 추워요. 우리 대륙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많잖아. 그래서 추우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옵니다. 너무 뜨거우면 또 뜨거운 공기가 밀려가서 차가운 곳으로 막 가. 대류 현상 때문에 온도가 적절하게 섞여서 평균 온도를 맞춰준다고 공기가 있으면. 하지만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온도를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커요. 다른 말로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곳이 열권의 특징이야. 태양에서 날아오는 대전 입자가 전기 일으킨 입자가 열권에서 빠직빠직 방전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열권에서 그 오로라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열권에서 오로라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관찰되는 건 여기고, 그 다음에 유성 관찰되는 건 여기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됐어요. 다 했고, 이제 10권까지 정리하면 기권에 대한 정리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10권도 아래층 공기가 차갑고 위쪽 공기가 뜨거워. 살짝 공기가 있다고 친다면 너무 희박하게 하지만 이 공기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없겠네요. 안정적인 층이 될 거죠.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거의 공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문제. 만약에 이 오존층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지표면은 뜨겁겠죠? 올라갈수록 추워지겠죠? 추워지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면 끝나. 끝. 딱 두 개의 층으로만 분류가 됩니다. 오존층 때문에 중간에 잠깐 뜨거워져! 아니 다시 낮아져야지. 올라가죠. 오존층 때문에 중간에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요 층과 요 층이, 즉 성층권과 중간권이 생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오존층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 없다면 아마도 지구에 있는 기권의 층상 구조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딱 두 개의 층으로만 분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로 이런 것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존층 때문에 4개의 층이 된 거지 얘 없었다면 2개의 층밖에 없었을 거야. 이 얘기야. 됐나요? 오케이. 다 정리했고요. 자, 기권의 역할 볼게요. 기권의 역할. 다 끝나갑니다. 기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산화탄소 수증기와 같은 그런 기체들이 존재하죠. 기권에. 이산화탄소 수증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온실기체라고 해요. 온실기체. 이 온실기체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온실기체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근데 지금 수증기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자꾸 증가하고 있죠.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바람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니까 온실효과가 심해지고 있는 거야.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진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주죠. 그죠? 쌤이 제일 좋아하는 텔레토비 캐릭터가 나나예요. 걔가 지구에 오면 안 할게요. 지구온난화인데. 아무튼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얘 때문에. 있죠? 쌤 농담 안 했어요? 혼잣말한 거야? 지구온난화? 진짜. 지구온난화. 자, 다음에 기권의 역할이야. 기권의 역할,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지구온난화를,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는 걸 첫 번째 얘기한 거고. 근데 온실효과가 나쁜 게 아니야. 온실효과는 어쨌든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거든. 문제는 뭐야? 그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온실효과 자체는 필요해요. 기권이 없다면, 대기권이 없다면 지구는 엄청 춥거나 엄청 뜨거워지겠죠. 생물이 살기 어렵습니다. 기권 덕분에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주죠.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도 기권의 역할이 됩니다. 지상의 생물을 보호해줘요. 유성이 막 떨어지는 것도 우리 중간권부터 막 태워버리죠. 태워버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생물들이 그걸 맞고 죽거나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만약에 기권이 없다면 기권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돼요.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모 지역에 인천의 누구씨가 오늘 유성에 맞아 숨지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옆집 누구 또 운석에 맞아 죽었대. 이런 거. 그죠?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죠? 운석은 수시로 떨어지니까. 다행히 기권 덕분에 다 태워가지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산소를 공급해주죠. 식물한테는 뭘 공급해? 이산화탄소 공급하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체를 공급하는 것도 기권의 역할입니다. 끝! 2번 끝났습니다. 내용이 꽤 많죠?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여러분들도 다 까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직권입니다. 직권. 그려봅시다. 직권은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직권? 땅 아니에요? 땅? 우리가 사는 지각. 직권. 지각만 직권일까? 아니야, 그 밑에 있는 멘틀, 그 밑에 있는 외해, 그 밑에 있는 내해까지 전부 직권이야. 오케이? 땅 밑을 전체를 직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기억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 그 위에 지각 쪽만 직권이 아니라 외핵, 내핵, 멘트를 다 포함한 게 직권이라는 거. 체크. 6,400km 위에 나와있죠? 전체 6,400km까지를 다 직권이라고 한다. 직권이 어디다? 직권이란 지각과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6,400까지를 다 직권이라고 해! 라고 써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전부가 직권이야. 전부가 직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부가 직권이야. 그러면 잘 봐. 이제 문제입니다. 직권에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아? 다른 말로 뭐야?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아? 이거죠. 당연히 외핵과 내핵을 구성하는 철이 제일 많아. 철. 1등이 철이야. 지구 전체에는 뭐가 제일 많다? 체크. 철이 제일 많아요. 지구에 제일 많은 것 또는 직권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철이라고 대답해야 돼. 외핵과 내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지각에 제일 많은 건 뭐야? 지각은 맨 위에 껍데기죠. 맨 위에 껍데기에 제일 많은 건 철이 아니야. 누가 제일 많아? 거기는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가.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지만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1등이 철, 2등이 산소고요. 지각에는 1등이 산소, 2등이 규소입니다.
지각 성분은 앞에서 2단원에서 배웠어요. 그죠? 지각 구성 원소, 이산화규소, SiO2 이런 거 배웠잖아. 산소, 규소로 되어 있고 질량비로 따지면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규소가 되겠죠. 실리콘. G9에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직권의 층상구조는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본다면 자, 지각은 해양지각, 대륙지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대륙지각이고요. 바닷속으로 풍덩 다이빙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내려 장비 없이 샘 같은 경우는 한 30cm 내려갈 수 있어요. 장비 없이. 접신물에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cm 들어가면 이제 발이 나와서 발이 닿는 곳까지만 갑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나? 아무튼 잠수 따위 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다이빙을 한다고 쳐봅시다. 저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멘틀이 나오나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가면 멘틀이 나오냐고. 아니 또 땅덩어리가 나오잖아. 그지? 그 땅덩어리. 바다 밑에 있는 땅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그걸 해양지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해양지각.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다. 지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해양지각이 좀 더 무겁습니다. 대륙지각보다. 어떻게 이미지화 시킨다 그랬지 쌤이? 바닷속 땅덩어리는 시커멓다.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시커먼 이유는 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안에 금속성 물질, 철, 마그네슘 같은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면 이 암석이 시커매져요. 이 시커매졌으니까 좀 더 무겁겠죠. 그 금속 성분 때문에 좀 더 무거운 거야. 근데 대륙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반대로 하얀색 암석들로 되어 있다고 상상하면 돼요. 흰색. 약간 흰 돌들이 많다. 흰 돌은 반대로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이 무겁고 대륙지각이 가벼운 거. 다른 말로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고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미지로 어떻게? 시커먼 돌, 하얀 돌로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지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지각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너가 무겁니 내가 무겁니 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보단 가볍다? 밑에 있는 멘틀보다는 가벼운 거야. 왜?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니까. 멘틀의 밀도가 한 3.3쯤 되고요. 해양지각의 밀도가 3.0, 대륙지각이 한 2.7 정도 됩니다. 밀도만 보면 그래요.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셋을 비교한다면 가장 무거운 건 당연히 멘틀입니다. 멘틀 위에 지각이 떠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면 지각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뒤에서 배우는 판이 이동하는 이유가 바로 멘틀의 대류 때문이다 할 때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겉부분이다. 당연히 고체 상태이고요. 비교적 가볍다. 누구에 비해서? 멘틀에 비해서. 당연히 멘틀은 누구보다 가볍겠어. 외핵 내핵보다는 가볍겠죠. 외핵 내핵이 가장 무거우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멘틀입니다. 멘틀의 특징은 진짜 딱 두 가지. 첫 번째,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멘틀의 부피가 가장 커요. 멘틀이 제일 많다는 뜻이야. 무려 80%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직권의 80%의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입니다. 멘틀이야. 두 번째도 고체인데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인데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왜 일부가 유동성이 있다는 말은 뒤에 판을 배울 때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가진 고체다. 움직일 수 있는 고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은요,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지는데, 자, 철과 니켈 같은 금속성 물질로 되어 있고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안쪽이 뜨겁기 때문에 그 철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외핵이고, 그 안쪽은 더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거기도 액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기체거나. 근데 뜨겁지만 압력도 엄청 세. 압력 때문에 오히려 고체가 되어 있는 게 내핵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핵은 그래서 반대로 고체입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이다.
엊그저께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내 핵 안에 또 핵이 있대요. 내 핵 안에 또 핵이 발견됐어. 봤어요? 기사 본 적 있나요? 봤어? 내 핵 안에 또 하나의 핵이 발견됐대요. 우리 과학은 잠정적인 진리라는 말을 해요. 언젠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언젠가 또 책이 바뀌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다행이야.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잖아. 다음 애들은 5개를 배운다고. 좋죠?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싸. 4개만 배우면 된다. 그죠? 내 핵 안에 있는 건 무슨 핵이라 부를지 모르겠어요. 무슨 핵이 좋을까? 생각도 하기 싫다. 자, 알아서 하라 그래, 그지? 우리 상관없어, 그지? 알아서 하라 그래. 내 핵 안에 또 다른 핵이 발견됐대요. 곧 바뀌겠죠, 이제 교과서가. 자, 그런 정도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 외핵. 뭐 한다? 대류가 일어납니다. 액체 상태인 것만이 아니라 걔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입니다. 외핵이 막 움직여. 외핵이 막 움직이면서, 잘 들어. 외핵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 외핵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이제 전자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외핵이 돌면서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우리 뭐까지 말하면 돼? 외핵은 직권이죠. 직권에서 회전에 의해서 외권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직권과 외권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직권과 외권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7번에 상호작용 배우잖아. 상호작용이 뭐다? 바로 이렇게 샘플을 줘. 야, 자기장은 왜 생기는 거야? 외핵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생기는 거래. 그럼 무슨 권과 무슨 권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직권과 외권이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외권은 지구 바깥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그죠? 자기장은 외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자. 이것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요. 다이나모 이론. 나중에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 유튜브에다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치면은 왜 자기장이 생성되는지를 자세하게 어렵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해보든가.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이론을 검색해보면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외핵이 대류를 멈춘다면 자기장도 사라지겠네요. 그것을 공상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이름이 코어입니다. 코어. C-O-R-E. 이 코어라는 영화를 또 검색해보면은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재밌게 그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핵폭탄을 싣고 지구 내부로 들어가요. 거기까지. 외핵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이렇게 뭐 빔을 쏘면은 막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해요. 본 적 있어? 봤어? 봤어?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서 막 다이아몬드 층들 막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비어있는 공간 막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들어가서 핵폭탄을 여기 설치한 다음에 동시에 뻥 터뜨려서 외핵을 다시 돌려요. 자기장을 다시 생성합니다. 그러려고 핵을 개발했나봐요. 그죠? 근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2003년 영화는 그래요. 무려 20년 된 영화인데 꽤 퀄리티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우와, 대박. 오른쪽 위에 밀도 나와 있죠. 선생님 진짜 정확하다. 대륙지각의 밀도 2.7, 해양지각의 밀도 3.0. 이야,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까만색 암석의 이름이 뭐다? 현무암. 하얀색 암석의 이름이 뭐다? 화강암질이죠. 화강암이 하얀색 암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밀도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 35km,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 5km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 수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직권의 역할입니다. 직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권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직권으로부터 물질을 직접적으로 얻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식물을 먹잖아.
식물이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물질을 흡수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 아, 직권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식물을 먹잖아. 결국 우리가 직권으로부터 어떤 물질을 얻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생물에게 물질을 공급하는데 직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서식처를 제공한다.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직권이, 잘 들어. 직권이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대기순환에도 영향을 끼쳐요. 직권이. 직권이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영향을 끼친대요. 이미지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 A라는 대륙, B라는 대륙, C라는 대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아래쪽이 적도야. 북반구겠죠? 난류가 흘러. 이 난류가 어디로만 흐를 수밖에 없어? 여기로 흐르고 여기로 흐를 수밖에 없죠. 가운데를 뚫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요 지역만 따뜻한 기후를 가지게 돼요. 따뜻한 기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륙은 뭐예요? 대륙은 이동할 수 있죠. 즉 직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권의 변화가 생겨서 A 대륙과 B 대륙과 C 대륙이 갈라졌다 칩시다. 어떻게 되지? 난류가 어떻게 흘러요? 난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네요. 그죠? 아까는 여기랑 여기만 따뜻한데 지금은 여기도 따뜻, 여기도 따뜻, 여기도 다 따뜻할 수 있겠네요. 기후가 변했어, 안 변했어? 기후가 변했네. 뭐 때문에? 대륙의 변화 때문에. 즉 직권의 변화 때문에 기권에도 온도가 변하면 바람도 다르게 불잖아. 그치? 해수의 흐름 달라지죠. 해수의 흐름은 수권이죠. 수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기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직권의 변화가. 그래서 지역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해수의 흐름과 대기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지구 어떤 대륙의 판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 두 번째 텍스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직권의 역할. 직권은 화산활동이라는 걸 상상해봐. 화산활동도 직권에서 일어나. 직권에서 일어나는 그 화산활동 때문에 화산재가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세요. 화산재가 하늘을 가득 뒤덮어. 소규모의 화산 폭발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 때문에 하늘 전체가 화산재로 둘러싸이는 모습이야. 지구가 생각보다 조그맣죠? 지구란다. 지구에 있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조그맣죠? 우리나라 전체를 화산재가 감쌀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했는데 백두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화산재가 한반도 전체를 덮었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왜? 태양 에너지가 화산재에 가려서 들어오질 못해요. 모든 농사 다 망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하면 용암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용암은 얼마까지 가겠어? 많이 못 가요, 용암이. 아무리 용암이 많다 하더라도 더 문제는 뭐다? 하늘을 뒤덮은 화산재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폼페이 알아? 폼페이의 사람들이 엄청 죽었죠? 대부분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용암에 녹아 죽었나요? 아니, 화산재에 깔려서 다 죽었어요. 화산재. 용암에 녹아 죽었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겠어? 그지? 화산재에 뒤덮여가지고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화산재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화산재 때문에 기후변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빙하기 생각하면 내가 빙하기. 그래서 직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런 예를 가지고 예를 기억해서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 때문에 잠깐만 뒤에 잘렸네요. 자, 염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뜻이야? 직권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닷물이 짜죠? 바닷물이 왜 짜지? 선생님 뭐라 그럴까? 직권 때문이야. 에? 갑자기? 웬 직권? 바닷물에 짠 이유는 염화 나트륨 때문인데 그 나트륨 성분이 직권에서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나트륨은 직권에서 비가 내리면 직권에 녹아있던 나트륨들이 이렇게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고요. 바닷속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 해저화산이야.
해저화산이 폭발하면서 염소가 공급이 돼. 염소. 염소하고 나트륨 만나면 그게 염류, 염화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바닷물이 짜진 이유가 이래서 짜진 거야. 소금 만드는 맷돌이 빠져가지고 짜진 게 아니라. 지금도 맷돌이 돌고 있다며. 누군가 그던데. 제가 소금이 만들어주겠다고. 책 안 읽었구나 옛날에. 아이고 책 좀 읽지. 아무튼 소금 만드는 맷돌 때문이 아니라 지각에 있는 나트륨 성분과 바닷속 해저화산 폭발로 공급된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즉 염류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 직권으로부터 왔다. 그죠? 화산 폭발도 직권이잖아. 그죠? 직권으로부터 염류가 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직권에 대한 내용 전체입니다. 쳤다 할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지. 시간이 벌써. 예차니까 내용 엄청 많다니까 이가.